명상명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인간관계의 진실을 마주하다. 우리는 모두 인간 관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친구는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때로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겪은 기쁨과 슬픔이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친구 관계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경험하고, 때로는 그 관계가 끝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걸까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차 친구의 의미와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함께 웃고 떠드는 것만으로 친구 관계가 지속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는 더욱 깊이 있는 관계를 원하고, 나이가 들면서 삶의 가치와 방향을 함께 나누는 친구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관계의 유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바로 늙어서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5가지 유형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며 피해야 할 관계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로서 그 관계가 어떻게 우리를 방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관계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 유형, 자기중심적인 친구. 첫 번째 유형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항상 자신의 이야기를 우선시하고, 대화를 할 때에도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쏟아냅니다. 그들의 관심은 언제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고, 당신의 고민이나 감정은 그들에게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항상 내가 지금 힘든데 너도 나한테 이해해 주길 바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감정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리고, 당신이 힘들어하는 일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친구를 자기 편으로 여기고, 그 관계에서 자신이 우위를 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관계는 처음에는 나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도 충분히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당신은 그들의 일방적인 요구에 지쳐가게 됩니다. 끊임없이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친구와의 관계는 결국 상호적인 이해와 배려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당신은 그들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감정적 교류를 느낄 수 없게 되고, 그 관계가 점차 고통스럽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와 너가 상호작용하는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친구가 서로에게 감정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여야 건강한 우정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친구는 이러한 균형을 무너뜨리고 결국 당신에게도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와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분이 듭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존재가 상대방을 빛나게 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여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친구. 두 번째 유형은 바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언제나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 불만이 많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끊임없이 합니다. 모든 일이 잘 안 돼. 이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없어. 나는 언제나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 이런 말을 반복하는 친구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불만을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이 친구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부정적인 태도는 당신에게도 전염됩니다. 그들은 세상에 대한 불만을 계속해서 토로하며 당신도 그들의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국 당신은 그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에너지가 고갈되고, 그들이 하는 말이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친구는 언제나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를 강조합니다.
그들의 삶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내려 하지 않고 늘 세상에 대한 불만을 쏟아냅니다. 결국 이러한 부정적인 에너지는 당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길 수 없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오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내면적인 평화를 깨뜨리고 감정적으로 고갈되게 만듭니다. 우리는 친구들로부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를 원합니다. 그들의 불만과 부정적인 에너지가 계속해서 당신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그 관계는 점차 더 고통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 지나치게 의존적인 친구. 세 번째 유형은 지나치게 의존적인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언제나 당신에게 의지하고 모든 문제를 당신에게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적인 공백을 당신에게 의존해서 채우려고 하며 언제나 당신에게 도와줘. 나 없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의지하는 모습이 당신에게는 필요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의존도가 너무 커지면 그 관계는 불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당신은 점점 더 그들에게 짓눌린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 지치고 그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도와주는 친구가 되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의존적인 관계는 결국 서로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친구 관계는 서로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필요한 순간에 서로를 도와주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의존적인 친구는 그 관계를 부담스럽고 심지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 끊임없이 비교하는 친구. 네 번째 유형은 끊임없이 비교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항상 당신과 자신을 비교하며 당신이 하는 일이나 이루는 성과에 대해 끊임없이 평가합니다. 그들은 왜 너는 그만큼 성취하지 못했어? 내가 더 잘했을 때는 이렇다와 같은 말을 자주 합니다. 이 친구는 당신의 성공이나 실패를 그들의 기준으로 재단하고 그로 인해 끊임없이 자신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이 친구와의 관계는 점점 더 부담스럽고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지속적인 비교와 평가는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자신감을 잃게 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그들과의 대화가 끝날 때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하고 그들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게 됩니다. 비교는 우리를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으며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비교하고 평가한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건강하지 않게 됩니다. 다섯 번째 유형, 거짓말하는 친구.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유형은 거짓말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때때로 진실을 말하지 않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말에 의심을 가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말이 점차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이 말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당신은 그들에게 믿음을 잃게 됩니다. 신뢰는 친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는 친구와의 관계는 점차 금이 가고 결국 그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고 그 진실을 바탕으로 관계를 쌓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반복하는 친구는 그 신뢰를 깨뜨리며 결국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한 선택. 이제 우리는 늙어서도 건강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유형의 친구들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부정적이며 의존적이고 비교하며 거짓말하는 친구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자신의 삶과 내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친구는 우리가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하며
그런 과정을 함께할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상처를 줄 수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필요한 친구들은 누구인가요? 그들과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세요. 자기 발견의 여정. 진정한 친구의 기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점차 친구라는 단어의 의미가 변하는 것을 느낍니다. 청춘의 시절에는 친구가 많고 사소한 일로도 친해지고 쉽게 마음을 열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더 이상 시간만으로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친구를 사귀는 기준이 점차 바뀌고 우리는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친구라고 부르며 지내왔던 사람들 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게 의지하거나 내 에너지를 소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점점 더 지쳐가고 그들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에 함께 해온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지 못하는 존재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의 성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친구 관계도 하나의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하면서 관계가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친구들이 아닌 자신의 내면과 목표를 존중하고 지원할 수 있는 친구들을 선택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종종 외로움과 불안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더 건강한 관계를 선사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변화와 선택의 중요성.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겪는 갈등은 종종 우리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때 우리의 변화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차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 변화가 두려워질 때 우리는 예전처럼 안주하고 싶은 마음에 변화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직면하는 중요한 선택은 바로 어떤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어떤 관계는 놓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친구 관계도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그 변화에 맞지 않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친구를 찾아야 합니다. 이런 선택은 때때로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자기 성장은 단순히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특히 친구들이 우리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고민하며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반면 부정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는 우리의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우리가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가족처럼 느껴지는 친구들. 우리는 종종 친구라는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의미를 찾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가족처럼 느껴지는 친구들을 더 많이 원하게 됩니다. 때로는 혈연, 관계보다 더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단순히 우리의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 이상의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그들은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기쁠 때,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는 순간마다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변함없이 곁에 있을 수 있으며 때로는 가족보다 더 강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처럼 느껴지는 친구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위안이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내면적으로 겪고 있는 갈등과 어려움을 이해해주며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친구들은 결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우리가 고립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정한 친구들이 존재하는 관계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친구, 관계의 본질을 배우고 그들의 진심을 확인해가며 진정한 친구를 찾게 됩니다. 이러한 친구들과의 관계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배워야 할 교훈. 이번 이야기에서 우리는 늙어서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5가지 유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형들이 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피해야 하는 친구들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통해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그 선택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만큼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해가 되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대신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친구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친구 관계는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고민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더욱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그 관계가 긍정적이고 성장적인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그 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나를 지치게 하고 내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면 그 관계를 놓아줄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끝으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 가치를 알고 내 성장과 행복을 우선시하는 관계를 맺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우정이자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러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더 나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며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기 존중과 독립적인 삶의 중요성.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점차적으로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갑니다. 어릴 적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우리의 세상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존중과 자기 자신에 대한 독립적인 확신은 우리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친구 관계에서 자기 존중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그들의 요구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그런 관계는 피로감과 불만을 초래하고 친구와의 관계 자체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친구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나의 가치를 존중하고 내가 나답게 있을 수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존중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친구 관계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친구 관계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친구 관계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혼자와 외로움의 차이. 이 이야기를 통해 다룰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바로 혼자와 외로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종종 친구가 없거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과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 속에서 성장할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고립된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재정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자주 친구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 관계는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종종 친밀한 관계일수록 서로가 자유롭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 관계가 정말 진심이라면 우리는 서로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존재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는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고 자신의 가치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아 존중의 시작입니다.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그 외로움은 곧 사라지고 더 큰 내면의 평화와 성숙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 관계에서 경계 설정의 중요성. 친구 관계를 지속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라 할지라도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정서적 공간을 두고 때로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 설정은 단지 물리적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 경계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느 순간 친구의 감정적 요구가 과도하게 느껴진다면 그 순간에는 정직하게 그 상황에 대해 대화하고 필요하다면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구는 언제나 당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 이해의 폭이 지나치게 넓어지면 본인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자기 보호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면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